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더 좀 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색을. 첫날 여기를 좀 칠을 했는데 손으로 문지르기도 하고 했죠. 좀 너무 얇게 칠해졌어요. 그래서 그림의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완성이 됐을 때요. 그런 부분에서 흐름이 잡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한 겹 더 칠하고 자고 나면은 지금 벌써 7월 18일 밤 12시인데요. 이 컷을 칠하고 여기를 칠해놓고 그리고 좀 말린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잘 컬러가 안 보여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볼 텐데 실제 원화를 직접 보는 거하고는 거의 뭐 10배 아니면 20배? 그 차이가 있겠죠. 특히 이런 큰 그림은. 그리고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한 곳에 지금 스마트폰으로 해놓고 제가 그림 그리다 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편집을 한번 할 텐데 나중에 그곳에서 좀 세밀한 부분들 확대하기도 하고 완성작이 되기 전에 그때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리는지 그런 과정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리모컨으로 혼자 조정하면서 그리고 있거든요. 잠시 확인하고 올게요. 2분 15초, 17초 잘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색채가 쭉 연관이 되어서 되는데 다시 팔레트를 꺼내서 그리게 될 때 처음에는 그 색조를 맞추는데 힘이 들겠는데 지금 하니까 아주 푸른색이 많이 돌아요. 그럴 땐 다시 밤색이라고 하죠. 그런 색이나 크림son 메이크 반대되는 가라앉혀주는 색 컬러를 어우 이렇게 차이가 나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라이트 레드 색을 쓴 것 같아요. 다시 크림son 메이크하고 녹색으로 색을 살려보겠습니다. 프루시안 블루 좀 더 넣고요. 그리고 비리디언 좀 강하게 넣어서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린 색이 꼭 화이트한 것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변하네. 됐어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곳 칠해보겠습니다. 붓은 작게 잡고 이 근육에 아주 힘이 많이 들어요. 빠른 속도로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데서 아주 뭐 천천히 조심스러워 할 필요도 없죠. 시간 낭비예요. 그건. 그래도 밑칠도 그림처럼 봐가면서 이 구석 하나까지도 작은 캔버스의 점처럼 보이는 게 남지 않도록 칠을 해줘야 됩니다. 캔버스를 팔레트를 좀 뒤로 미루고요. 물감을 더 추가해서 제가 조용히 이렇게 그림을
집중해서 몰입해가지고 그래야지 될 텐데 한 2년 정도 방송을 한 150편 이상 어떨 때는 7, 8시간씩 그렇게 찍으면서 그때는 생방 라이브로 주로 했기 때문에 채팅도 보고 이야기도 해가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그림들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사담이 들어가니까 몰입할 수는 없어요. 100% 100% 몰입에도 부족할 판인데, 그렇다고 욕심에 또 어느 부분을 놓쳐서 궁금할 텐데 혼자 보여주지 않고 그리기는 또 뭔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촬영을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를 할 수 있을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요. 벌써 한 10호 정도 크기가 칠해졌죠. 이럴 때는 물감을 어떤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다가 바로 채널에서 나가요. 지루하니까. 물론 그림을 좀 그리시거나 이런 분들은 무리하게 재밌는 뭐 넷플릭스랄지 다른 프로들도 없고 마땅히 어떤 한가한 시간 휴가를 갔다 할지, 근데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수도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지난 시간에 여기를 풀립 아주 뭐 열심히 했는데 좀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위치를 할 때는 다시금 메꿔 놓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어떤 볼까요? 잎이 그늘과 그늘이 져서 제대로 자라지는 못하고 살짝 그 광합성이 안 되는 거겠죠. 잎의 색이 변해갑니다. 타 들어간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칼라가 그 아래쪽은 약간 변해가는, 죽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낙엽처럼 갈색잎을 좀 띄기도 합니다. 아니면 도로가에 있는 것들은요, 흙탕물이 똑같은 물이 튀겨서 그런 색깔 묻어 있으면서 그 아래쪽에 낮은 곳에 있는 풀들이 그림자 쪽에서 빛으로 튀기니까 그런 색을 자아내기도 해요. 이렇게 덩어리 있죠. 풀잎은 자잘한 게 많지만 이런 덩어리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끌어옵니다. 가급적 붓을 작게 잡고
그렸던 풀잎을 살짝 가려주기도 하면서 그 위에 또 계속 그려나갈 거니까요. 360도죠. 360도. 저렇게 뒤로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겹쳐지니까 무관하겠죠, 그런 표현이. 물감이 적으면 삭삭삭삭 부시다는 소리가 나요. 정말 미술학도일 때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 붓 캔버스에 그 거친 붓이 비벼지는 그 소리가 뭐라고 할까요? 빗소리 좋아하면 엄청 그 빗소리만 들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캔버스와 붓이 비벼지는 이 소리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향수나 그런 낭만을 자아내죠. 컬러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크기는 명암과 색조로 나누죠. 얼마나 어두운지, 그런데 붉은 색조가 도는지, 같은 녹색이더라도 아니면 더욱더 푸르름이 도는지, 그 크기는 두 가지를 신경 써서 합니다. 붉은 색조 돌 때는 뭐 버밀리언이랄지 크림슨 네이크랄지 이런 컬러들을 같이 혼합해가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색 살았네요. 그림자 구도가 이 반에서 조금 내는 부분에 또 어두움이 있고요. 지금 단계는 아주 굳이 색을 너무 똑같이 내서 그 도안 디자인 옛날에 구성이라고 했어요. 응용미술이라고 된 디자인과에서 그 맞는 색을 단번에 칠하지 않고 바로 겹쳐칠해서 마치 빨강과 파란 점들을 겹쳐칠하고 멀리서 보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화이트 점도 찍어 남겨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현미경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그림은 멀리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나서 그렇게 보이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우 너무 파래. 방심하고 다른 생각에는 잠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쓰. 내일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바로 또 그러나 유화가 뭡니까? 마르기 전에 칠한 위에 다른 색을 감해서 이 위에서 혼합하듯이 팔레트처럼 사용하면 똑같은 녹색의 그림자들에도 변화 있는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 컬러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우 또 방심했네. 옆에 미리 타놓은 화이트가 살짝 묻으니까 색이 엄청나게 이렇게 됐어요. 문제 있죠, 문제 있어. 올리브 아우 이게 가리질 않네요. 이럴 때 방법은 닦아내는 거. 그게 빨라요. 닦아내고 물티슈 좋아요. 다시 물감이 엄청 많이 쓰이네요. 봅시다. 다시 다음날 그림을 시작하거나 할 때 처음에 이 색조를 맞추기가 이런 큰 그림에서는 더욱더 힘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팔레트 위에 그 색들이, 팔레트가 어떻게 보면 미리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색채를 탄다는 건. 글쎄 화면상으로 아마 지금 칠한 색에 의해서 시작하기 전에 그림보다 구체적인 묘사는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니터 해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그럴 겁니다. 살짝 화면에 실눈을 뜨고 봐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일 거니까. 네, 조금만 더 나가면 되겠어요. 정말 거의 큰 엄지손가락의 2배이거나 엄지손가락만큼의 물감을 짰는데도 물감이 워낙 그림이 크다 보니까 금방금방 소멸되네요. 여기에는 이런 색이 또 너무 올리브로 변했죠. 다시 색을 살려주면 됩니다. 12호 붓인데 물감보다 어떻게 보면 붓이 이게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물감을 충분히 하면은 붓이 아무리 써도 잘 이렇게 닳지가 않아요. 삭삭삭 소리 나는 거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이 물감 타는데 시간을 더 둘 텐데, 원래 카메라가요, 이 지미집이라고 해서 위에서 요것만 비추고 컴에서 방송을 하면 화면을 2개도 띄울 수 있고 그럴 텐데, 지금은 오로지 삼성 핸드폰 최신형이라고 해서 한 달 전에 구입한 건데 그거에 의존해서 촬영하고 있어요. 거의 다 어느 정도. 아이고, 또 묻어나네. 이러면 안 되지요. 단단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색조 똑같은 이제 가라앉은 녹색의 어두운 부분이 지금 칠이 거의 됐는데, 그 안에서도 좀 변화 있는 부분이 어딜까를 보고, 그것마저 이쪽은 약간 더 가장 어두우면서도 어두우면 푹 들어가고 푹 나오게 되겠죠. 더욱더. 그날 기준 삼아서 그린 거기 때문에 재차 그려줄 수 있어요. 조금씩. 이거 막 사이사이 칠하지 말고요. 무시하고 그리면 됩니다. 이거 보소. 이곳 버밀리언을 좀 탈까? 그렇지. 올리브 그림자.
진하게 만든 녹색의 범위를 따서 이쪽처럼 아주 강한 어두움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죠, 죽어가거나 햇빛을 덜 받아서 잎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타들어가는 잎은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 겨우 내내 식물을 길러봤는데 다시 녹색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 큰 덩어리가 있어요. 보여드려야겠어요. 이쯤에서. 저도 이거 모니터도 확인하고요.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많이 달라졌어요. 이곳이 좀 화면이 반전됐네. 어쩌고. 네, 괜찮아요. 다시 이 부분 그려주면 되고요. 상당히 어두운 바탕화면이 아주 어두워졌죠? 자, 이제 저 모니터에 보면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이 부분, 이 위에 이 부분, 그분의 밝은 대상 한번 볼까요? 손가락, 이 부분과 어둠이 이 아래 부분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밝으면서 어둡죠. 이 부분이 오른쪽 부분, 오른쪽 아래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빠른 분놀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멀리서 봐도 되겠어요. 이렇게 비틀어졌네 많이. 허허, 미안합니다.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떻게? 자, 조였고요. 이제 안 들어가겠지. 조금 확대해 볼까? 하면 23분 8초. 저만 이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어떡하죠? 별 수 없죠 뭐. 자, 어느 정도 지금 계속되는 칼라는 이 명암이 타 놓았던 이 위에서, 물감 위에서 직접 비교해 가면서 채색을 하기 때문에 한결 쉽습니다. 여기서 비교가 되잖아요. 이 모니터에 있는 저 명암과 이걸 직접 비교하면서 색이 너무 죽었나? 음식으로 말하면 너무 짜게 됐나? 물을 좀 내야지. 물을 너무 많이 넣었네? 소금을 좀 내야겠다. 이런 것 같은 거죠. 자, 일단 먼저 한번 칠해 봅니다. 우측에 어둠이 있고요. 대략적인 느낌으로 커다란 것들이 이제는 이 부분은 말라 있어요. 그래서 물감을 많이 하지 않고 붓은 아주 작게 잡아요.
잎들이 이런 동글동글한 화렵이잖아요. 그런 느낌 나도록 선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도록 잎의 느낌을 보면서 어느 정도 됐죠? 여기에 좀 더 밝은 색을 만들어서 조금 더 밝은 색. 하지만 저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 위에, 즉 빛을 받은 곳은 채도가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잎들은 흰엽이에요. 새로 난 잎, 가장 최근에. 그 잎들은 똑같은 잎인데도 여기가 진한 녹색이면 여기 연두빛을 띱니다. 연하죠. 새싹이에요. 찻잎으로 말하면 그 새순을 따듯이 새순 같은 거라, 새순은 원색을 많이 접근하게 돼요. 그리고 빛도 받았으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기준을 하나 그려놨네. 그래서 이런 기준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 넓적한 붓으로 이렇게 눌렀다 떼면 그 바로 저 잎, 저것도 이름 몰라요. 다음에는 점점 그리면서 좀 풀들을 한번 제가 검색해 가지고 잡초지만 이름이 있을 거예요. 기왕이면 그 이름을 말하면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넓적한 붓이 평붓이죠. 이렇게 떼고 중간에 힘줬다 떼면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단숨에. 물론 나중에는 완성 단계에서는 이것도 위에 있는 부분은 그 줄기도 있고 뭐 약간씩 표현해 줘야겠죠. 그러면 더 실감 나게 되죠. 자, 이것도 툭툭 튀었다 빨리 떼고 끝에 해주고, 풀잎의 느낌이죠.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어떤 잎들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잎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잎 하나는 유난히 더 연두빛을 때 막 나왔나 봐요. 어제 제가 요즘 텃밭에 오이 뭐 이런 거 기르는데, 정말 어제 자랐던 오이가 하루 만에 나오는 거 봤어요. 확 튀죠? 제가 그림을 그려본 바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여성분들께서는 이런 밝은 색을 보면 어머 그럽니다. 어머 이쁘다. 이쁜 색이란 게 있을까요? 선호하는 색은 있어도 저는 모든 색은 다 예쁘다, 아름답다. 즉 어떤 광선에서, 또 자기가 보는 사람이 어떤 기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냥 쓱 놓았다 펴다, 잎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다 보여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리다 보면 그런 느낌을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잎은 정말 넓습니다. 하나가 얼굴 다 보여주는 거죠. 끝에는 잡아 빼듯이 하면서 끝부분을 빨리 빼면 이런 잎들이 있어요. 나가보면. 대신 여기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하트 모양으로. 그런 잎들의 표현도 합니다. 붓을 이제 몇 개가 특징이 잡아지게 되면
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어요. 아주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춤을 추듯이. 이런 잎들이 표현이 되죠. 여기도 잎이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자, 어떤 잎 하나가 아주 이거는 확 햇빛을 옆에서 받으면서 강하게 받아서 했거나 잎이 뒷면으로 뒤집어 까졌을 때 이러한 컬러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줄기 하나 그릴게요. 반듯하죠? 이건 그냥 뭐죠?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그린다기보다는 붓을 놓은 겁니다. 붓을 놓아갑니다. 이렇게 할 땐 말 못해요. 말하면 비틀어지니까. 여기에 이어주고 이거 그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잎 이렇게 해서 붓을 돌려서 나오는 잎, 그리고 이 두 개의 잎이 이어지는 선 스멜되겠죠? 그렇게 하고 다시 또 기름을 안 묻혔어요. 자, 이제 약간 또 붉은색을 띠면서 이곳에 빨리 감기가 아니고요. 빨리 그리는 겁니다. 툭툭툭툭 던지듯이. 던진다고 여러분이 이거 그림을 이렇게 하니까 던지듯이 한다. 근데 그 표현이 참 좋았어요. 재밌잖아요. 딱 진짜 던지는 것 같잖아요. 붓을 던지듯이. 이곳은 지금 이것과 이거는 버밀리언을 좀 탔어요. 좀 약간 붉은 듯하게 또 컬러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진척이 많이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정말로 고개를 대상을 왔다 갔다 쳐다보면서 눈은 아무튼 이 세 개 대상과 팔레트와 캔버스를 번갈아 가면서 삼박자로 정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찰하지 않고 게을르면 안 돼요. 이 목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빨리 빼면은 이런 적당한 힘으로 빨리 빼게 될 때는 그런 풀잎들이 나와요. 세워서 점 찍듯이도 하고 제가 왜 붓을 이렇게 하냐면 공중에다 허공에다 먼저 그려보는 겁니다. 공중에 허공에 그리고 이거다 싶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붓이 가서 적화를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때로는 아주 느린 선
때로는 이렇게 느린 선, 이 찢어진 것도 표현이 되겠네요. 하나하나 나중엔 이 잎에도 줄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는 이렇게 이런 풀잎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렇게 가 있네. 확실히 오늘 이 아래에 있는 미칠이죠, 미칠. 어두운 그림자를 그려놓고 나니까 편하게 툭툭 던지는 대로 잎이 되는 겁니다. 명암도 맞추고요. 자, 이곳은 어두운 곳에서 나타나는 그 풀잎들은 채도가 좀 떨어지겠죠. 빛을 덜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 중간은 채도를 살립니다. 어떻게? 원색을 다시 타주는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 붓에다가. 또 이런 잎이 있네요. 또 눌러서 이렇게 되는 잎들.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이거 뭐지? 그 줄기에 까슬까슬한 가시처럼 오이 끝에 달린 것처럼 이런 게 있던데 이거. 따가워요. 잡으면. 이런 잎들. 첫 번째 시간에 큰 붓이지만 숨을 멈췄더니 숨이 찼어요. 잘못 갔다. 흐름이 이쪽으로 있었네요. 여기 또 표현 안 할 수 없네. 그걸로. 자, 멀리서지만 몇 개의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붓을요. 자, 넓죠. 옆에는 칼처럼 끝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초점 맞나? 그 부분을 이용해서 큰 붓으로 가느다란 선도 붓을 바꾸지 않고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즉 다시 아까 지워졌던 부분도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자 소리가 미안합니다. 자, 이제 저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이 어둠 속에는 밝아도 어둡잖아요. 또 밝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그래도 여기보다는 어둡죠. 여기는 이렇게 칠하면 표가 안 나잖아. 여기 와서는 아주 하얗게 보이죠. 이 어두운 색이 이렇게 뭐가 이 앞에는 아직 덜 말라서 끝이 이런 현상은 물감 파고들어요. 아까 마르지 않은 물감을 이 붓끝은 점점 가면서 물감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감이 없는 붓이 소멸되기 때문에 여기 안 그려집니다. 끝부분은 다시 물감 묻혀야 돼요. 충분히.
만약에 한 개를 그린다면 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디를 할까? 이런 부분 한 번 지나갈 수 있어요. 한 번. 그래. 이렇게 한 번. 다시 물감 묻혀야 돼. 빈 숟가락 빠는 거나 똑같이. 그리고 이 부분 그릴 때는 지금 의자가 낮아야 돼요. 제 어깨 밑으로 그리니까 이런 선들이 잘 안 나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선은 되겠죠. 하지만 그 선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선이 편해요. 반듯하고. 자, 이런 부분 어두운 데서 좀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 풀잎을 뭐 다른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릴 수 있겠죠. 스케치를 해서 안에다가 색칠하는 거. 그래도 연습을 하고 숱하게 해서 좀 이건 이런 것들은 소재가 대나무 잎이나 뭐 이런 것처럼 문이나 책이나 방송이나 아니면 그런 걸 보고 좀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소재를 그리려면. 그래서 저는 연습 좀 했거든요. 작년에 겨울에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됐네. 이건 뭘까? 잎이 정말 난처럼 휘는구나. 그런데 여기 무슨 큰 잎이 하나 있네. 이러고 시간이 한 40분도 더 된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이게 끝나면 이 아랫부분에 좀 표현된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칠하고 마르지 않았어요. 바로 그릴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물감 조절하면 되죠. 물감의 농도를 여기도 해보고, 똑같이 그리지 않았습니다. 느낌으로 잎을 더 그려줄 수 있고요.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파레트 보여드렸죠? 어떻게 채색이 됐는지. 파레트 안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물감들이 다 근접해서 유사한 색으로. 저도 궁금합니다. 멀리서 가까워서 그리면 안 보이고요. 지금 눈이 흐릿해요. 좀 표현이 된 것 같네요. 표현이 됐어요. 일단 44분 50초인데 카메라를 빼서 접근을 해가지고 반듯하게 전체적인 그림 모자 치우고 보여드릴게요. 어디 좀 보자.
자, 이게 앞으로 더 진행될 그림의 원래 크기 모습이고, 여기 있는 이쪽 나무는 나중에 그릴 겁니다. 이게 버드나무거든요. 물가에 굉장해요. 구상 중에 있어요. 어느 공간을 비울까. 실제는 너무 빡빡하게 났기 때문에. 자, 아까 그 지운 부분부터 보고요. 제 3화에서 표현했던 부분을 밑을 더 어둡게 했고, 이건 살짝 지워졌지만 유하잖아요. 다시 살려낸 것도 그릴 겁니다. 이 부분 보겠습니다. 부분. 자, 이렇게 천천히.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뒤 여기 그림자가 지금 반짝거려서, 밤이라 빛이 위에서 오니 반짝거려가지고 이렇게 됐네. 자, 궁금한데 아래는 많이 안 그렸죠? 여기만 보면 뭐 좀 그림 같아요. 이것도 떼어내면은 그만큼 그려도 조금 더 이 아랫부분 묘사하면 그냥 작은 소품처럼, 풀밭처럼 느껴지네요. 앞으로 진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멀리서 하면은 이 부분에 뿌연 게 없어질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소재, 대상, 실제 사진 한번 볼까요? 모니터.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복잡하죠? 복잡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빛을 받지 않게 멀리서 한번 볼게요. 이때쯤 끝날 때는 확대해 주면서 음악이 쫙 깔리면 좋을 텐데 편집을 혼자 못하니까. 자, 그냥 알겠습니다. 다시 꼽고, 47분 47초. 자, 오늘은 여기 아랫부분 다시 색 보완해주고요. 어두운 부분에 보완해주고, 그리고 두 개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면서 이 같은 그림자지만 이 안에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아무튼 흙탕물이 튀겼는지 광합성이 잘 안 돼서 그랬는지 약간 죽어가는 가을색 그런 거 있죠. 싱싱하지 않은 거. 그런 컬러가 좀 나서 같은 그림자들에도 좀 변화 있는 거 좀 찾아주고, 여기는 좀 문질렀대요. 지금 바르기 전에 더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 잎도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조금씩 변화 있고 다르게 각자 붓 한 개지만 조금씩 다른 특징의 타치, 그리고 살짝 변해가는 색조를 가미하면서 그려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봬요.